안녕하세요. 달리는 보험 이 팀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가입하는 분은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설계사분들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A라는 여성분은 암 진단비로 2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비가 부족할지, 진단비만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반면 B라는 여성은 암 진단비를 5천만 원만 준비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로울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A라는 여성분은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정부에서 주는 의료비 지원 혜택과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B라는 여성분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 혜택과 본인이 가입한 보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A라는 여성분처럼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입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가입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전혀 모르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암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 그리고 개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요소가 어떤 부분을 커버하고 어떤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웃긴 게 이걸 먼저 알고 보험을 준비하는 게 순서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혜택으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쉽게 말해서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할인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에 등록을 하면 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암 치료 비용이 급여 부분이 700만 원, 비급여 부분이 1,3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급여 비용의 의료비가 700만 원으로 5%만 부담하니까 35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비급여 부분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 부분 35만 원, 그리고 비급여 부분 1,300만 원, 총 1,335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죠. 4세대 실손 의료비 기준으로 급여 부분의 20% 본인 부담금, 비급여 부분의 3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급여 부분의 35만 원의 20%라면 본인 부담금이 7만 원, 그리고 비급여 부분의 30%의 본인 부담금이니까 390만 원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급여 비용은 7만 원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비용은 390만 원의 본인 부담금, 총 397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는 입원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입원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만약에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산정특례는 똑같이 적용받고요. 급여 부분에 35만 원, 하루 통원 한도 20만 원 해서 1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1,300만 원의 하루 통원 한도 20만 원을 공제하면 1,280만 원의 비급여 비용을 자기가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급여 15만 원, 비급여 1,280만 원, 총 1,29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비급여 부분에 치료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비급여 중에 통원, 이 통원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서울병원 암병원 주요 통계를 보면 암 환자 116만 8,731명 중에 입원 환자는 83,662명으로 약 7% 정도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요. 나머지 약 100만 명은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92%가 통원 치료를 받은 거죠. 수술의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100으로 본다면 암 수술은 약 6.3%만 진행을 했고 나머지 93.6%는 항암 약물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비급여 치료의 비중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지금은 증강현실, AI, 로봇 수술 등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치료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치료 효과야 좋지만 문제는 비싼 비급여 비용이겠죠. 췌장암 환자의 경우는 3주 동안 12회의 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무려 6,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되죠.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중입자 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1994년에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했지만 2016년이 돼서야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개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언제 급여 비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것에 우리가 도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비급여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A라는 여성은 진단비를 2억이나 준비했습니다. 물론 진단비가 많으면 좋긴 하죠. 보험료 납입 여력도 되고 가족력도 있다고 하면 최대한 준비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걸 정확히 알았다면 상황은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더 치료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암 진단비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진단비로 얼마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의 보장 분석을 해보면 지금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구성했죠. 하지만 암 치료는 어떨까요?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면역 치료, 표적항암 치료, 로봇 수술 등 엄청난 고가의 치료 방법과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좋은 방법들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치료비도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을 이제는 가입 못하죠. 지금은 전설이 된 보험인데 비례형과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중에 과연 어떤 보험이 더 좋을까요? 이건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비례형과 정액형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고객님들은 비례형을 조금 더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의 보험료가 비슷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액형의 가입률이 더 높았을까요? 이것도 정답은 없겠죠. 그래도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영역을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비급여 부분의 비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급여 부분도 준비해 놓는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내가 가족력도 없고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다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귀중한 돈을 보험료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팀장이 추천드리는 플랜은 A보험사의 암 특정 치료비 비급여 버전입니다.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병원에 다녀오면 진료비 영수증 우리 받잖아요. 거기에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이 부분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급여 부분이 제외돼서 보장의 제한은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영역은 확실하게 준비가 되는 거고 오히려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존 암 주요 치료비는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암 특정 치료비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심지어 의원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일반 의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도 안 해준다는 것보다야 100배 낫지 않겠습니까? 암 특정 치료의 정의는 암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이고요. 위 세 가지 중에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일 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암, 유사암 구분 없이 동일한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최대 10년간 그리고 연간 1회안으로 지급합니다. 자, 그럼 가입 제안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겠죠. 10년 건강고지형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입니다. 우선 동일 보험사에 기존에 판매하던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가입금액 1,000만 원당 보험료는 14,920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전용 암 특정 치료비는 가입금액 1,000만 원당 2,530원입니다.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 대비해서 약 83%나 저렴한 비용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거기에 기존 암 주요 치료비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의 보장을 따로 특약으로 구성을 해야 됐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최대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A보험사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에 대한 최대 보장은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전용 암 특정 치료비는 유사암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이 동일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특약 구성이 가능하니까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금액 차이도 5배나 됩니다. 물론 A보험사 한정입니다. 참고로 암 주요 치료비에서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전암 단계이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항암 약물 치료비도 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구성이 되고요. 보험료는 5,550원입니다. 항암 약물 치료를 전액 본인 부담 혹은 비급여로 받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가입 제한서처럼 가입을 하고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암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서 총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특약은 사라지지 않고 최대 10년간 보장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 출시되고 약관 보고 그리고 설계해 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최저보험료가 있어서 그거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되지만 최저보험료도 막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사악한 게 아니라 2만 원입니다. 2만 원의 이 정도 보장 수준이라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설계안도 보험료가 26,800원 정도지만 이것도 기존의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고 만약 비급여 전용만 가입했다면 만 원대 초반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1인실 혹은 2, 3인실 입원 일당을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간병보험 혹은 다른 필요했던 특약들과 같이 가입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넘어가면 암보험 가입하기가 진짜 부담됩니다. 동일한 보험사에 50세 남성 제한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14,430원입니다.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500만 원은 31,040원입니다. 그에 비해 비급여 전용 하이클래스 2천만 원과 비급여 전용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 가입 금액은 15,070원입니다. 한 가지 특약의 금액이 아니고 두 가지 특약의 합계 금액이 15,070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 비급여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은 최저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입니다. 대부분 암 특정 치료비만 가입한다면 최저보험료 미달이기 때문에 조금의 특약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에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비급여 버전으로 가입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급여 통원 치료를 준비하는 게 핵심이었죠. 암 환자의 92%가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실손의료비 통원 한도는 하루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두 번째는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장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급여 전용 암 특정 치료비의 장점입니다. 기존 암 주요 치료비보다 월등히 저렴하고요. 유사암 구분 없이 동일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최대 10년간 연간 1회안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암 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표적 항암 등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매우 비싼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치료들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급여 치료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단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비 특약도 반드시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급여 전용 암 특정 치료비는 저렴한 보험료로 비급여 치료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혹시 본인의 암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암보험이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급여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달리는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앞으로 이런 꿀팁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